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소속 석사과정 차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Differentiable Feature Matching for Anomaly Det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12PR 2025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까지의 인용수는 0회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 이상치 탐지 분야의 선행 연구들에서의 한계점 및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산업 분야에서의 이상치 탐지는 정상 데이터와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장을 예방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태스크입니다. 이제 해당 태스크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법론 및 연구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재구성 기반 방법론과 representation 기반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구성 기반 방법은 정상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모델을 학습시킨 후 실제 테스트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 간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상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때때로 비정상적인 패턴마저 잘 재구성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epresentation based 방법은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들을 비교해가지고 이상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DFM 논문은 바로 이 representation based 접근법에 속하는 연구입니다. representation based 방법은 딥러닝 모델, 즉 백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의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 벡터를 추출합니다. 이후 테스트 이미지의 특징 벡터와 정상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상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스페이드나 패치코어와 같은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들은 비지도 학습 설정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self-supervised training이나 핸드크래프트 매칭 기법에 의존을 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특징 추출기 학습을 별도의 태스크로 간주를 하기에 이제 이상 탐지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학습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특징 매칭 알고리즘은 이제 수작업으로 튜닝이 이루어지기에 추출된 특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전 학습된 백분 모델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백분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기에 이상 탐지라는 하위 태스크에 맞게 백분 모델을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퓨샷 설정하에서의 비효율성입니다. 기존 방법들은 성능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로 메모리 뱅크를 구축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몇 개의 샘플만으로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켜야 하는 퓨샷 세팅에서는 이로 인한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요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방법들은 특징 추출과 그리고 매칭 모델이 분리되어 최적화됩니다. 이때 이제 분리된 최적화라고 함은 백본과 매칭 모델이 따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다음 피겨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특징 추출은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가지고 따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칭 알고리즘 또한 별도로 학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두 단계 사이에 이제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처는 매칭에 맞게 조정되지 않고요. 매칭도 피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에 성능의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DFM 논문은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피처 매칭은 피처 러닝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시에 추출된 특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합니다. DFM은 이 상담지를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션과 피처 매칭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DFM은 기존의 매칭 기법을 미분 가능한 플링 모델로 변환하고 이를 특징 매칭 네트워크에 포함시킵니다. 이 FM에는 테스트 이미지와 메모리 뱅크 사이의 유사도에 대해서 학습 가능한 변환을 수행하며
더욱 유연한 특징 매칭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제 피겨 C를 보시면 이제 기존 방식과 달리 이 인코더와 그리고 DFM 네트워크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이상 탐지의 가장 큰 목표는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 불량 감지나 설비 고장 예측 등 다양한 품질 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비지도 이상 탐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 시에는 정상 샘플만을 사용하고 비정상 샘플은 학습에 활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시에는 정상 및 비정상 이미지가 모두 활용됩니다. 이제 주요 이상 탐지 접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접근 방식은 크게 재구성 기반 방식과 특징 표현 기반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특징 표현 기반 방식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여러 태스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해당 논문에서 택한 시나리오는 퓨샷과 컨티뉴얼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리컨스트럭션 기반 방법이 해당 연구에서 주목하는 메인 방법론은 아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의 주요한 축이기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 기반 방법은 입력 이미지를 인코딩 및 디코딩 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A, CAN, 디퓨전 모델과 같은 생성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모델은 우리가 정상 데이터로만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 특징은 잘 재구성해내지만 이상이 있는 데이터는 학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재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재구성 오류가 클수록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상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DFM 논문의 핵심이 되는 특징 인베딩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벡터들을 비교하여 이상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또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위 클래스 분류 기반 방법은 이상 탐지를 단위 클래스 분류 문제로 간주하여 정상 이미지와 비정상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초평면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SVDD나 OC, SVM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티처 스튜던트 구조 기반은 사전 학습된 교사 모델이 정상 데이터에 대해 일정한 특징을 추출하면 학생 모델이 이를 모방하도록 학습시킵니다. 이는 비정상 이미지에서는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의 출력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매칭 기반 방법인데요. 이 방식이 바로 DFM이 속하는 범주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매칭 기반의 이상 탐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테스트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과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정상 이미지의 대표 특징, 즉 프로토타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클리드 거리와 같은 이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상 점수를 평가하며 이 거리가 멀수록 이상 점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메모리 뱅크는 훈련 데이터셋의 정상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이고, 프로토타입은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특징들 중에서 대표적인 정상 특징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 매칭 기반 방법론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스페이드와 패치코어가 있습니다. 스페이드는 훈련 이미지의 모든 특징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고 최근 접 이후 매칭을 사용하여 픽셀 특징에 대한 가장 적절한 프로토타입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당 방법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바로 패치코어입니다.
패치코어는 이상 삼지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방법론으로 이전의 스페이드에서 메모리 뱅크, 그리고 패치 집계 방식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우선 메모리 뱅크 크기의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 코어셋 샘플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메모리 뱅크를 최적화하여 저장 공간을 줄이면서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패치 집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패치 수준의 정보를 집계하여 더 견고한 특징 표현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패치코어 이후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들은 패치코어의 바닐라 최근접 이웃 매칭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특징 매칭 기반 방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즌 백본 사용입니다. 대부분 와이드 레즈넷이나 VIT처럼 사전 훈련된 백본을 고정해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상삼지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최적화되지 않아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지도학습이나 대조학습을 활용해 조금 더 태스크 스페시픽한 특징을 만들려고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이제 연결되는 두 번째 문제가 프로치 태스크 기반의 학습 목표 설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상 탐지 자체가 아닌 정상 이미지를 잘 묶는다와 같은 대리 과제를 학습 목표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프로치 태스크는 최종적인 이상 탐지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에 성능 한계가 남게 됩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백본이 어노멀리 딕텍션 태스크와 직접적으로 엔드-투-엔드로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 가능한 DFM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통적인 피처 매칭 베이스드 접근법들에서 널리 활용되던 방식인 Nearest Neighbor 매칭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우선 사전 학습된 특징 추출기를 이용해 입력 이미지의 픽셀 단위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특징은 미리 구축된 메모리 뱅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특징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픽셀 수준의 이상 점수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픽셀 수준 점수 중에서 최저값을 이미지 전체의 이상 점수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저자들은 너무 단순하다라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단순히 거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특징, 다양한 수준의 이상을 탐지할 수 없으며 정상 외형을 가지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픽셀인 경우 이를 이상으로 간주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DFM은 기존의 최근접 이웃 매칭 알고리즘을 미분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하여 학습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테스트 이미지의 특징 P와 그 다음에 메모리 뱅크 특징 M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도 행렬을 만듭니다. 이 행렬은 이제 각 픽셀과 메모리 뱅크의 모든 프로토타입 간의 거리를 담는 행렬입니다. 이렇게 얻은 유사도 행렬에 대해서 두 단계의 풀링을 적용하여 최종 이상 점수를 계산합니다. 민풀링은 각 픽셀에 대해서 메모리 뱅크 내에 가장 가까운 특징과의 거리를 찾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맥스풀링은 이미지 내에서 가장 높은 이상 점수를 추출하는 연산입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모델 구조는 기존의 비학습적 매칭 알고리즘을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역점파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FMN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특징 추출기와 매칭 알고리즘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DMN은 이를 하나의 학습 가능한 네트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FMN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매칭 레이어, 모듈레이트 레이어, 그리고 투 스테이지 풀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시스템의 학습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DFM은
이상탐지라는 최종 목표에 맞게 전체 파이프라인을 엔드투엔드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매칭 레이어는 기존 방법론에서 별도로 관리되던 메모리 뱅크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만듭니다. 이 레이어는 테스트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들과 학습 가능한 메모리 뱅크 파라미터 M 간의 유사도 행렬을 계산합니다. 기존의 메모리 뱅크는 고정된 특징들의 집합이었지만 DFM에서는 이 메모리 뱅크의 내용을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정적인 특징 집합이 이상탐지를 위한 최적의 프로토타입이 아닐 수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델은 이상 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하면서 이상을 더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패치코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고정된 특징 추출기로부터 추출된 코어셋 샘플링된 특징들로 메모리 뱅크를 구성합니다. 모듈레이트 레이어는 유사도 행렬을 변형하여 이상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투스테이지 풀링 전에 두 개의 학습 가능한 모듈레이트 레이어를 삽입합니다. 이 레이어들은 선형 또는 합성급 레이어, 심지어는 셀프 어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 가능합니다. 해당 레이어들은 단순한 거리 계산을 넘어 이상 탐지에 도움이 되는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패턴을 가진 비정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더 높은 유사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풀린 연산으로 손실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매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안정성을 위해 이 레이어들은 입력 값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초기화됩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 초기에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투스테이지 풀링은 DFM의 최종적인 이상 점수를 계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맥스 연산을 학습 가능한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민 풀링입니다. 이는 각 특징에 대해서 유사도 행렬에서 가장 작은 값, 즉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과의 거리를 선택하는 연산입니다. 이는 기존의 최근적 이웃 검색을 대체하는 학습 가능한 연산으로 각 픽셀이 정상 데이터의 대표적인 특징과 얼마나 유사한지 점수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맥스 풀링인데요. 민 풀링을 거쳐서 얻은 픽셀별 이상 점수 맵에서 가장 높은 최종 이미지의 이상 점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DFM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징 추출 모듈과 특징 매칭 모듈을 미분 가능한 연결로 통합하여 엔드-투-엔드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겨 C에서 볼 수 있듯이 인코더와 DFM 네트워크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기존의 프록시 태스크의 필요성을 없애고 특징 적응과 이상 탐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징 추출기와 FMN을 동시에 최적화하면 특징 추출기의 출력이 계속 변하여 FMN의 입력이 불안정해지고 학습 또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FM은 학습을 두 단계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특징 추출기의 어댑터를 최적화하여 이상 탐지에 맞게 피처를 조정합니다. 이때 사전 학습된 특징 추출기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초기화됩니다. 어댑터가 최적화되면 추출된 특징에 기반하여 피처 매칭 네트워크를 최적화합니다. 이 두 단계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특징 추출기와 특징 매칭 네트워크가 서로를 보완하며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 초기에는 패치코어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가능한 피처 추출 및 매칭 모듈을 통해서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DFM의 학습 패러다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FM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목적 함수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DFM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가능한 특징 매칭 구조 덕분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실제 시나리오의 이상 샘플까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DFM의 지도학습 과정에는 두 가지의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탐지 손실은 SVDD 로스나 디비에이션 로스를 기반으로 하며 이미지의 전체 수준에서의 이상 탐지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상 영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분할 마스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분할 손실까지 적용하여 픽셀 단위의 이상 탐지를 학습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최종적인 지도학습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탐지 손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탐지 손실은 이미지 전체의 이상 탐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손실은 이제 이상 샘플과 정상 샘플에 대한 손실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상 샘플에 대한 손실은 모델이 탐지하기 어려운 이상 샘플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합니다. 즉, 이상 샘플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학습합니다. 정상 샘플에 대한 손실 부분은 정상 샘플의 이상 점수들이 특정값, 즉 평균값 주변에 모여가지고 낮은 점수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탐지 손실은 이상 샘플에는 높은 점수를, 정상 샘플에는 낮은 점수를 가지도록 모델을 훈련합니다. 다음으로 분할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픽셀 단위의 이상 탐지를 목표로 하며 이상 영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짐 마스크를 활용합니다. 이 손실은 이상 영역의 픽셀 이상 점수가 충분히 높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분할 손실은 이미지 전체의 탐지를 넘어서 이상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까지 모델이 찾아내도록 학습시킵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상 샘플만을 사용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탐지 및 분할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지도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방식은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낮은 이상 점수를 내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미지 수준의 손실은 모델이 정상 이미지를 이상하다라고 잘못 판단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며 정상 이미지의 점수들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픽셀 수준의 손실은 정상 이미지의 모든 픽셀이 낮은 이상 점수를 갖도록 강제합니다. 이러한 손실 함수를 통해서 비지도 학습 방식은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철저히 학습하여 이상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DFM에서의 학습은 두 단계의 반복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지도 학습 목표를 사용하여 초기 적응을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또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이상 샘플과 함께 지도학습 목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적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산업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성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MVTech AD입니다. 산업용 이상 탐지 데이터셋의 표준으로 15개의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세트는 정상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있고 테스트 세트에는 정상 및 비정상 이미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12개의 객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VTech AD보다 더 다양한 객체와 이상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지도학습 실험에서는 MVTech AD를, 지도학습 실험에서는 비자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베이스라인 모델들입니다. 이상 탐지 태스크에서는 전체 이미지에서 이상 유무를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레벨 AU ROC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분할 태스크에서는 이상 영역을 픽셀 단위로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평가하는 픽셀 와이즈 AU ROC와 PAP를 사용하였습니다. Continual AD에서는 모델이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하는 동시에 이전 클래스에 대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Forgetting Measure를 활용하였습니다.
실험 세부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추출기로는 클립에서 사전 훈련된 VIT 베이스 16 모델을 기본 특징 추출기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여섯 번째 블록의 출력을 패치 특징으로 추출하였습니다. FMN 내의 어댑터와 모듈레이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선형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은 단일 NVIDIA RTX 3090 GPU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퓨전 세팅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제한된 수의 정상 샘플만으로 학습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DFM은 모든 샷수에 대해 가지고 패치코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정된 매칭 알고리즘이 훈련 샘플이 제한적인 상황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반면 DFM은 학습 가능한 팩본과 매칭 모듈을 통해서 제한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코어나 윙클립과 같이 퓨샷 시나리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법론들과도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DFM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Continual AD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모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객체 범주의 이상을 점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세팅입니다. Continual 시나리오에 DFM을 적용하기 위해 UCAD와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각 클래스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댑터를 훈련시킵니다. 이 어댑터는 고정된 특징 추출기에서 추출된 특징을 각 클래스에 맞게 미세히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테스트 이미지가 주어지면 먼저 고정된 인코더로 특징을 추출한 후 추출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댑터를 찾아서 해당 어댑터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Continual AD 실험 결과입니다. DFM은 인스턴스 AURC와 인스턴스 AP에서 모두 기존의 다른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DFM의 학습 가능한 특징 표현이 기존의 프로시 태스크를 통한 학습보다 더 우수한 특징 표현을 생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FMN을 통해서 특징 추출기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며 훈련함으로써 이상삼지라는 최종 목표에 최적화된 특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DFM은 이전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이상 유형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학습 이상 탐지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소수의 실제 이상 샘플 또한 훈련에 활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소수의 실제 이상 샘플을 훈련에 활용할 경우 원본 모델 대비 AURC와 픽셀 AP가 모두 약 4% 정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수의 이상 샘플을 활용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상 샘플의 유형에 따른 분석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컷 페이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생성한 합성 이상과 실제 이상 샘플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상 샘플로 훈련한 모델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모델들보다 훨씬 더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이상 샘플이 가지는 특징이 합성 이상 샘플보다 훨씬 다양하고 유용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DFM은 소수의 실제 이상 샘플까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모델의 적응력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DFM의 각 구성 요소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다양한 베이스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DFM의 프레임워크가 특정 백본이나 방법론에 종속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DFM CFA와 DFM 패치코어는 기존의 UCAD를 포함한 다른 최첨단 방법론보다 퓨전 및 컨티뉴얼 설정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DFM이 강력한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반 모델에 적용하여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다음은 DFM의 핵심 구성 요소인 FMN과 어댑터가 각각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험은 NVTech AD 데이터셋으로 퓨저 세팅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FMN만 적용했을 때 인스턴스 에이어로시가 약 3%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FMN이 매칭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을 입증합니다. 어댑터만 적용했을 때는 인스턴스 에이어로시가 91.73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특징 추출기가 이상 탐지 태스크에 특화되게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FMN과 어댑터를 동시에 최적화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84.27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징 추출기의 지속적인 변화가 불안정한 입력을 생성하여 훈련 불안전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반면 이제 FMN과 어댑터를 두 단계로 반복 훈련했을 때는 인스턴스 에이어로시가 92.73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특징 추출과 특징 매칭을 정렬하는 반복 훈련 방식의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DFM이 특정 백분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특징 추출기, 예를 들어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의 다른 크기 모델이나 CNN 계열 모델과 결합했을 때도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이제 NVTech AD 데이터셋에서 투사 설정을 사용하였으며 DFM의 핵심인 FMN에 대한 미세 조정만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DFM이 다양한 백분 구조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으며 훈련 샘플의 개수가 적은 상황, 즉 퓨샷 환경에서 백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터 레이어를 모델에 어느 계층에 삽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VIT 베이스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3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 각기 다른 조합의 어댑터를 삽입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어댑터를 삽입한 블록이 모델의 더 깊은 계층일수록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는 고수준의 의미론적 특징이 이상 탐지에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어댑터를 모든 계층에 무작정 추가하기보다는 중요한 계층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DFM의 이상 분할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패치코어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모두 100분으로는 VIT 라지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시각화 결과 DFM은 패치코어에 비해 가지고 정확한 지역화의 강점을 보입니다. DFM이 생성한 이상 점수 맵은 노이즈가 적고 그 다음에 실제 이상 영역에 이렇게 집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패치코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영역에도 이상 점수가 퍼져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는 DFM의 학습 가능한 매칭 모듈이 이상 영역을 더욱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DFM의 훈련 및 추론 효율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패치코어가 파이스와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여 매칭을 수행하는 반면 DFM은 행렬 연산을 기반으로 FMN을 활용합니다. 이제 표에서 보듯이 DFM은 패치코어보다 더 높은 초당 프레임 수를 보여서 더 빠른 추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DFM은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더 많은 GPU 메모리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논문은 이러한 메모리 소비가 성능 향상과 더 빠른 추론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신 GPU가 병렬 행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DFM은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특징 추출 모듈과 특징 매칭 모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학습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기존의 매칭 방식을 미분 가능한 모듈인 FMN으로 변환하였고, 특징 추출기와 매칭 모듈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한 것입니다. 제안된 DFM은 기존 방법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퓨샷이나 컨티뉴얼 이상 탐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Self-Supervised Learning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환경에 더 적합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상삼지 분야의 엔드-투-엔드 학습이라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특히 특징 추출과 매칭을 함께 최적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하고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문의 제안이 모든 한계를 해소했다기보다는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 쪽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제 DFM은 높은 GPU 메모리 사용, 추가 레이어 도입으로 인한 복잡성 증가, 그리고 반복적 훈련 과정의 부담이라는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논문 자체에서는 이 부분들을 큰 단점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방법론들의 단순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DFM의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성과 자원 소비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